다음에 유수망에서 검토하는 방법. 자, 이 유수망도 용어정의 설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유수망에서 검토하는 방법은 댐이나 제방이나 토르백이나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데, 토르백이 있으면은 이렇게 빨간 선이 쭉 있고, 이거는 뭡니까? 자, 등수두선이고, 요 파란 선은 유선이죠. 그래서 유선과 등수두선을 그려놓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유선과 등수두선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컴퓨터 등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유수망 해석을 한다. 컴퓨터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 정사각형을 아주 잘게 자르면은 정사각형이고, 크게 보니까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잘라주면은 유선을 아주 작고, 자, 등수두선도 아주 작게 잘라주고 유선도 아주 작게 잘라주면 하나의 어떤 요것은 정사각형이 된다는 개념 하에 해석하는 방법이 유선망이다. 유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J분의 W 해서 I 이그지스트 하류 출구 동수 경사분의 IC 한계 동수 경사값이 되는데, 요 계산값은 감마 W 곱하기 I 에버리지분의 감마 서브 해서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교재에 소개한 이런 유선망에서 안전율 계산하는 이 방법 요령, 요거는 토질 기술사 등에서는 계산 문제까지 출제됩니다만, 토목시공기술사에서 이 유수망 계산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수망으로 평균 손실수도를 구한다. 자, B점, D점 예를 들어가지고 요 D점하고 B점의 손실수도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H 에버리지는 앞에 공식 H 에버리지는 라지 ND분의 스몰 ND1 플러스 라지 ND분의 스몰 ND2 곱하기 2분의 1 H 이렇게 해서 구한다. 동수구배는 I 에버리지는 D분의 H 에버리지, H 에버리지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근입장분의 H 에버리지 하면 동수경사가 나오고, 침투력을 구하는데 침투력 J는 I 에버리지 값에다가 감마 W 곱하고 최적, 요 부분에 최적이죠. 최적을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근데 유효 중량 또는 유효 응력은 감마 서브에다가 2분의 D 곱하기 D를 하면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수망 해석을 한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율은 역시 상량의 침투력 J분의 하향의 흑익목에 W를 해주면은 안전율이 구해주고, 앞에서 구한 공식에서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감마 W분의 I 에버리지 분의 감마 서브가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I 이그지스트 하류 출구 동수 경사분의 IC 한계 동수 경사값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 이런 과정. 토질 기술사 등에서는 이렇게 계산 문제까지 나오고요. 토목시공 기술사에서는 유선망 이렇게 용어정의 설명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 내용으로 기술하시면은 아주 멋진 용어정의 설명 문제의 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런 계산 문제 시공 기술사 문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토목 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좀 더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런 토르백체가 있고, 굴착 배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수위가 굴착 배면보다 높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굴착 저면인데 굴착 저면의 수위는 여기 있다. 이건 1.8이에요. 1.8은 뭡니까? D2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D1에 해당이 되고, 이렇죠. 그래서 앞에 공식에서 한계 동수 경사법에서 ICR은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감마 서브는 0.8톤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0.8이 나왔고요. I는 L분의 H, 침투 거리분의 수도차.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침투 거리를 구할 때, 침투 거리 L을 구할 때, 자, 여기서부터 구하면 안 되겠죠. 집 안에서부터, 굴착 배면의 집 안에서부터 구해야 되니까, 침투 거리는 2.4, 1.8 또 1.8. 그래서 2.4, 1.8 또 1.8. 수도차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도차죠. 그래서 3.6. 만약에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게 굴착 조면이고 지하수가 여기에 있다면은 또 말이 좀 달라지겠죠. 자, 여기 있다면은 그때 침투 거리는 여기서부터 구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율은 I분의 ICR 해서 0.6분의 0.8에서 1.33 정도 나오니까, 자, 1.2에서 1.5 정도 되니까 오케이. 여기 1.2보다 크다 그러면, 자,
객신도 볼링 파이핑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조건인데 이제 한계 동수구배법으로 구해보니까 안전율이 1.33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이번에는 테레잡기가 제시한 방법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테레잡기 방법 공식을 암기를 했는데 침투를 구하는 공식 J 2분의 D분의 H 에버리지 곱하기 감마 W 그래서 2분의 근입장 D 여기 근입장 1.8이죠. 그 다음에 2분의 3.6 3.6은 뭡니까? 수도차 그 다음에 곱하기 감마 W 하니까 1.62가 나왔고 하향 흑의 무게를 구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요 노란색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앞에서 공식에서 보시면 하향 흑의 무게는 2분의 근입장의 제곱 곱하기 감마 서브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1.3톤이 나왔다. 안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F에서는 J분의 W 해서 1.62분의 1.3 하니까 0.8이 나왔다. 자, 앞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한계동수구배법으로 구하니까 값이 안전율 값이 1.33이 나왔고 자 조금 전에 테레잡기 방법으로 구하니까 안전율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0.8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런 유수망으로 또 구해보는 겁니다. 유수망 앞에 공식이 있었는데 이런 공식을 그대로 동원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유수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 유수망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유수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평균 손실수도 H 에버리지를 구하는데 라지 ND분의 스몰 ND 라지 ND분 스몰 ND2 곱하기 2분의 1H 이게 공식입니다. 라지 ND는 여기서 보시면은 유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등수선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유선에서 등수선이 나눠지는 사각형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때 9개가 라지 ND가 되고 9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전부 9가 들어가고 요 4는 뭡니까? 하류면에서 이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류면에서 이점까지 개수를 세려면 여기서부터 이점까지 개수를 세려보면은 자, 1개, 2개, 3개. 요거 그림 좀 이상하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하류점에서 이점까지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반대 방향으로 카운트하죠. 그래서 4개가 되고 요 F점은 어떻습니까? 1개, 2개, 3개는 안 되고 2개보다 좀 크죠. 그래서 2.2 정도 되더라. 물론 이제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면 2.1을 찾기가 안 쉽겠지만 정상적으로 모는 종이에 그려져 있으면 이건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을 곱해주니까 2분을 곱해주고 3.6을 곱해주니까 1.24m가 나왔다. 그 다음에 동수경사는 앞에서 I 에버리지는 D분의 H 에버리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 에버리지가 구해졌고 D를 대입하면은 D는 요거 뭡니까? 여기까지 근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입장은 앞에서 우리 문제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해보니까 0.69가 나왔다. 자, 침투력 J는 I 에버리지 곱하기 감마 W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D. 요게 침투력 구하는 공식이었죠. 이대로 구해보니까 1.12톤이 나왔고 유효 중량 또는 유영력은 감마 서브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D로 해서 구해서 계산하면 1.33이 나왔다. 그래서 안전율은 J분의 W 해서 1.16이 나왔다. 그래서 유수망으로 해보니까 이번에는 유수망으로 해보니까 안전율 FS 값이 1.16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각각의 방법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집안 조건이고 똑같은 수도차인데도 이렇게 안전율 값이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한계동수경사법, 유선망, 테레잡기 방법의 안전율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한계동수경사법의 안전율은 1.33, 유선망은 1.16, 테레잡기 방법은 0.8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설계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첫 번째 한계동수경사법을 구하니까 안전율이 1.33이 나왔다. 유선망으로 하니까 안전율은 FS는 1.16이 나왔다. 테레잡기가 하니까 안전율 FS는 0.8이 나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계자라면 어떤 값을 채택을 할까요?
보통 일반인들에게 질문해 보면 안전율이 크니까 한계 동수 경사법으로 검토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조건인데 한계 동수 경사법으로 가면 안전율이 크게 나니까 한계 동수 경사법으로 구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 집안 조건이 한계 동수 경사법의 어떤 각종 가정 조건을 벗어나서 테레작계 조건을 매치된다면 테레작계는 안전율 0.8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는 불안정한 구조물이 되겠죠. 이를테면 토립의 근입장 요 T가 적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검토할 때는 좀 나쁜 조건인 FS 0.8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더란 테레작계 방법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이거는 한계 동수 경사법에서는 근입장 T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유수망으로 하니까 여기 좀 안전율이 적으니까 근입장이 조금 더 키워줘야 된다. 테레작기를 하니까 안전율이 더욱 적어지니까 안전율이 1.2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근입장을 더 크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조금 더 안전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율이 적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면은 더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측 설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측 설계. 그 설계자 입장에서는 검토할 때 테레작기 방법을 해서 검토하면 확실하게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레작기 방법이 안전율이 가장 적게 계산되므로 설계 시에는 안전측 설계가 되도록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설계자라면 테레작기 방법으로 설계해서 구조물 설계를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너무 지나치게 안전하면 좀 비경제적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안전성 측면에서는 테레작기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들이기 때문에 결론부에다 적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한계동수경사법이나 유선망이나 테레작기 방법 등의 어떤 용어 설명 문제 나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한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 풀면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율이 이렇게 달라진다. 각 방법에 따라 안전율 계산값이 다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안전율이 적은 검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전측 설계가 된다. 우리가 만약에 한계 동수 경사법을 설계했을 경우에는 결과는 안전하다고 나왔지만은 불안전측 설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결론을 맺어 주셔야 됩니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결론부에 잘 들어가 있으면 좋은 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기술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기술사 교재 내용을 암기하고 따라 적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비교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답안지 구성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답을 쓸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프 비한 방법입니다. 레인이 제안했는데 크리프 B, 크리프 레이쇼라고 이야기하고 기준으로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 검토하는 방법인데 경험적인 방법이다. 제체의 안전성 평가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 제체는 댐이나 제방 이런 것들이 제체가 되겠죠. 그래서 가중 크리프 B, 세이프 웨이티드 크리프 레이쇼로 판단을 합니다. 이때 가중 크리프 B는 뭡니까? 용어 정의로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R, 수도차분의 가중 크리프 거리로 구한다. 다시 가중 크리프의 또 정의는 댐 단면의 수평거리와 시트 파일의 근위 심도의 함수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